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모스크바 여행 일정을 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가끔 봤는데요. 일정은 짧고 미술관을 두세 개씩 방문하는 건 사치 같고, 푸시킨 미술관을 가야 할지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가야 할지, 고갱, 세잔, 모네 등의 작품이 있다는 푸시킨 미술관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 이 둘 중 골라야 한다면 당연히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선택합니다. 구관과 신관 중에서도 구관을 선택할 겁니다.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할 테니까요. 이곳을 가야 진정한 러시아 미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겨울이면 이 미술관에 자주 갔는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7번째 이야기, 트레차코프 미술관입니다. 모스크바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파벨 트레차코프는 그의 나이 22살이었던 1854년부터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술작품 수집가들은 주로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작품에 관심이 높았지만 트레차코프는 러시아 본토 작품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작품을 수집했고, 유명 화가들에게는 유명 작가들의 초상화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동생 세르게이도 미술품을 수집했는데, 세르게이는 프랑스 화가들의 작품들도 사들였고 자신의 컬렉션을 후에 형에게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1892년 모스크바시에 기증한 작품이 2000점이 넘었다고 하니 대단한 컬렉션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화가들 사이에서는 트레차코프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트레차코프 형제가 선택했다는 것은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화가들은 작품이 완성되면 암묵적으로 트레차코프에게 구매 우선권을 줬을 정도라고 합니다.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작품들은 이동파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이동파란 여러 도시를 이동하며 전시회를 개최하는 그룹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일반 대중들에게 진정한 미술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작품을 가지고 순회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이동파 화가들은 현실의 삶과 거리가 먼 아카데미 미술을 비판하고 러시아 사람들의 삶을 담은 살아있는 미술을 추구하였습니다. 1870년에 화가 이반 크람스코이와 비평가인 블라디미르 스타소프가 주도해 결성하였고, 레핀, 수리코프, 페로프, 레비탄, 세로프 등 지금 현재 러시아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 총 14명이 뜻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19세기 이동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러시아의 화풍을 결정지었고 후대 화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트레차코프는 이동파 화가들이 그린 걸작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들였던 최고의 후원자였습니다. 트레차코프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러시아 미술은 없었을 것입니다. 파벨 트레차코프는 1856년 자신의 저택을 미술관으로 만들고 수집한 미술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6년 전이었던 1892년 그와 그의 동생이 수집한 회화와 조각 등 2000여 점을 자신의 저택과 함께 모스크바시에 기증합니다. 이 미술 작품들은 1893년 파벨과 세르게이 트레차코프 형제 기념 모스크바 시립미술관이라는 당시의 명칭으로 개관합니다. 예술가들을 후원하여 19세기 러시아 미술계를 황금시대로 만들고 이제 그 열매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트레차코프는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미술관을 영원히 그리고 무료로 개방할 것, 지속적으로 작품을 수집할 것, 부활절, 성탄절, 신년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일 이상 문을 열 것 등이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회환원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트레차코프 미술관은 구관과 신관으로 나누어 11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18만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세르게이 트레차코프가 사들였던 외국 화가들의 그림들은 1925년에 푸시킨 박물관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나누어 소장되었습니다. 트레차코프 미술관은 외관이 독특합니다. 마치 동화 속 건물처럼 하얀 크림을 발라놓은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건물은 러시아의 화가 빅토르 바스네초프가 러시아 동화 속에서 착안하여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술관 앞마당에는 이곳을 설립한 장본인 트레차코프의 동상이 위풍당당하게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1938년까지는 레닌 동상이, 그리고 1939년부터 1979년까지는 스탈린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이 되어서야 이 자리가 주인공에게 돌아간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스탈린 조각상은 미술관 뒤편에 마치 어떻게 하지 못해 버려둔 것처럼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술관은 그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룸을 구성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 62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띠레치아코프 미술관의 방대한 컬렉션을 모두 섭렵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해야지 지치지 않고 관람을 마칠 수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동파를 주도했던 크람스코이의 미지의 여인입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데요. 띠레치아코프 미술관은 물론 러시아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크람스코이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1997년에 개봉된 안나 까레니나 영화에서 소피 마르소가 이 그림의 장면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화가 렛빈의 1581년 11월 16일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반 뇌제 아들을 죽이다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한데요. 폭군이었던 이반 4세는 노년에는 반쯤 미쳐 아들 바실리를 몽둥이로 패 죽이고 맙니다. 이 작품은 렛빈이 그 순간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인데 정말 이반 4세의 광기와 혼돈 가득한 눈빛이 압권입니다. 짜르 알렉산드르 3세는 이 그림을 불편하게 여겨 한동안 대중에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초상화입니다. 띠레치아코프는 당시 유명 문인들의 모습을 당대 최고의 화가들에게 부탁해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는데요. 이 작품은 띠레치아코프의 요청으로 1871년 페로프가 그린 것입니다. 페로프는 일주일간 매일같이 도스토옙스키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유도하면서 그의 특징을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아내 안나는 그가 예술적 사고에 몰입해 있을 때의 바로 그 표정이라면서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레닝 도서관 앞에 도스토옙스키 동상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렉산드르 이바노프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이바노프가 무려 20년에 걸쳐 그린 작품인데요. 이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600편이 넘는 스케치와 습작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이바노프가 사망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짜르 알렉산드르 2세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띠레치아코프는 스케치만 겨우 몇 작품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25년 소비에트 정부가 이 그림을 띠레치아코프 미술관에 소장하기로 결정하였고 가로 7.5m, 세로 5.4m의 대작을 전시하기 위해 미술관 건물에 붙여 따로 전시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2년부터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하의 부르벨의 앉아있는 악마라는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부르벨은 문학작품과 신화 성서를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그림은 그의 대표작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시인 레르몬토프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것으로 인간 공주를 사랑한 악마가 끈질긴 구애 끝에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자 공주가 죽게 되고 그래서 쓸쓸히 홀로 남아있는 악마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띠레치아코프 미술관은 유럽의 다른 미술관과는 달리 그림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두었습니다. 유리 칸막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지시면 안됩니다. 모스크바에 가신다면 꼭 일정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띠레치아코프 미술관은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는 것보다는 감동이 떨어지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색다른 문화체험을 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